안녕하세요. 곤용홀드의 곤용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살면서 옆에 두면 안 되는 부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 싶으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류,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라이팅 하는 화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화법 자체가 가스라이팅 화법을 쓰시는 분들도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화법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권력욕이나 지배 욕구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두 부류 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에는 이 상황을 내가 유리하게 돌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스라이팅 화법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면 거기서 빠집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겠다까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후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욕, 지배욕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말투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라서 본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할지,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겪었던 가스라이팅을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일단 제가 우울증이 가장 심했을 때 제가 가장 근처에 뒀던 사람, 그러니까 전 애인이죠. 그분에게 저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어떤 친구한테 제가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과제든 어떻든 이런 것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연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인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서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그러니까 네 인간관계가 그렇지, 앞에서 말도 못할 거면서 뒤에서 욕하니까 좋냐, 이런 식의 말을 늘 들었어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하소연 한번 한 다음에 풀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대답이 그런 거였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떤 생각조차 안 했던, 그러니까 말을 내뱉지도 않았죠. 왜냐면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제가 했다고 우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라고 얘기했더니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냐, 네가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하냐, 너 그거 우울증 약 때문에 부작용 온 거 아니냐,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봤자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내가 말을 실수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하고 넘겼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를 할 때 그 친구가 어차피 저한테 제 잘못이고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게 뻔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커졌어요. 또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그것도 있네요. 우울증 약 먹으면서 나은 거니까 넌 나중에 나았을 때 네가 나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꿈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 나가서도 너는 내세울 게 없는 거라고. 아파서 네 스스로 해결을 하고 네 스스로 나았으면 그거 가지고 강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너는 약 먹어서 나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나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의 그런 가스라이팅 화법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점차 너무 심해져서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고, 그렇게 계획까지 다 짜고 있는 단계까지 갔고, 그 상황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그 일말의 의지가 올라왔던 건지 결국엔 그 친구랑 이제 결과적으로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돋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팅 화법이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법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화법을 하는 사람은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일단 피하세요. 믿고 걸으세요. 이분들은 사실상 가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픈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남들한테 이제 상처를 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다 배척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배척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어떤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이면 이 사람의 결점 하나 아니면 약점 하나를 정말 길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멀쩡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 결점 하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할 거야. 엄청 힘들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 거야 라고 음모론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음모론을 꾸미는 이 사람은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노력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서 소위 말하는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바닥이라는 거를 본인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아 보이는 그 사람을 그 결점 하나로 정말 바닥까지 끌고 내려와서 본인이 조금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두를 다 깎아내리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나 일 하루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쟤는 불쌍하게 힘든 일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돈 버네. 나는 그렇게는 돈 안 벌어. 쟤는 돈은 많이 받지만 쟤는 힘들게 돈 버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딴 데 가서는 제 결점 가지고 깎아내려가지고 자존감 회복하고요, 저한테 와서는 이 사람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존감 회복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는 어땠고 저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더더욱 옆에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는 게 없어요. 본인 삶에 노력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옆에 두면은 피로감만 쌓입니다. 세 번째,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과거사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 같은 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피해야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일단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난 내 단점이 뭔지 알고 있어. 난 내 단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단점을 알고 있어 라는 말은 진짜로 내가 단점을 알고 있는데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 라는 말이 아니고, 나 내 단점 알고 있으니까 넌 내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늘 하는 말이 나는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힘들었어 라는 얘기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힘들지 않고 싶어. 정말 힘들었지만 나 진짜 이젠 안 힘들고 열심히 살 거야. 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살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정당해 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과거사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거다라는 건 맞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리 크지 않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사셨을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과거사가 아니라 정말 그냥 싶은데 본인만 이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이 과거사로 나를 그냥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분들의 특징인데요. 결국엔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불행 배틀이에요. 불행 배틀. 불행 배틀이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나는 이래서 힘들었고, 진짜 나 너무 힘들어. 나 일하는 거 그냥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한 모임에서 모이면 이제 불행 배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힘들어. 사실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나는 이래서 힘들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로할까요? 이건 실제로 겪어보면은, 이게 이 불행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구나 이렇게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자신의 불행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꼭 과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냥 옆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해요. 그래서 옆에 두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남 불행 계속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나도 같이 불행해진 것 같고 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분들은 옆에 둘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사실 제가 말했던 이 세 부류의 분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작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은 병원에 안 오고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서 병원에 온다고.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늘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애꿎은 사람들만 상처를 입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제 우울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제 스스로의 문제점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왕따를 당했다거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괜히 옆에 뒀다가 내 마음에 상처만 입고 속상해지지 말고 나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파지지 말고 그냥 애초에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얼른 멀리 하시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남의 슬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그래도 좋았어,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주제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